양구군이 3년 동안 총 113개의 공공조형물을 지었고요. 30억 원이 넘습니다. 많이 만드는 거는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다.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그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돼야지만 공원이나 관광지, 회전교차로나 도로변을 지나칠 때 종종 눈에 띄는 것이 공공조형물입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건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의 상징이라고 여기기엔 무분별하고 과도하다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공공성이라는 의무감으로 탄생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공공조형물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거리를 지날 때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크고 작은 공공조형물들. 여러분은 이 조형물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셨나요? 예쁜 것도 많은데 확실히 보다 보면 좀 이상한 조형물? 굳이 저런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나. 저런 거 할 바에 차라리 뭐랄까 지금 당장 도로도 파인 데도 많고. 공공조형물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기념비나 상징물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지자체별 조형물 설립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조형물의 적절성, 또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정체성이라든지 예술성도 가미해야 되고, 공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적절해야지 되는 거고요. 또 시적인 어떤 그 시성도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주민의 정서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조형물 건립 사례가 늘면서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무지 가치나 의미를 찾아보기 힘든 것부터 흉물 논란에 휩싸인 공공조형물까지 혈세 낭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사정은 어떨까요?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 의하면 강원도는 역사나 문화를 형상화한 상징 조형물 수가 월등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어디에 어떤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2019년 이제 4월에서 6월간에 전 지자체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좀 이행 점검을 다시 했어요. 양구군의 이제 기네스북 기재를 이제 목표로 했던 해시계라든가 하천군의 이제 평화의 종, 산천어 축제 상징물이 좀 있었고요. 강릉시에도 이제 뭐 태양을 품은 강릉이라고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난립 현상이 빚어지면서 지난해 양구군이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예산 배정과 낭비 사례를 선정하는 밑빠진 독상에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밑빠진 독상은 저희가 2000년부터 그 수여를 하고 있는 불명예 상 중에 하나인데요. 양구군이 3년 동안 총 113개의 공공조형물을 지었고요. 거기에 들어갔던 돈이 3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약 20개 정도의 지자체하고 같이 비교를 했어요. 같이 비교를 했는데 그 모든 지자체의 합보다 개수에서는 약 한 40개 정도가 더 많았고요. 예산적으로 따지면 한 3, 4억 정도가 훨씬 더 많은 규모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 현황 정보를 공개해 청구한 결과 공공시설과 거리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건수가 3년간 무려 100여 개가 훌쩍 넘고요. 예산은 모두 33억 원이 넘게 투자됐습니다. 양구군과 재정 자립도가 비슷한 화천군과 고성군의 지난 3년간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과도 비교해봤습니다. 개수나 예산 면에서 양구군이 눈에 띄게 돋보였는데요. 관광객 유치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조성되었다는 공공조형물. 과연 양구군민도 같은 생각일까요? 진짜 필요 이상의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장사하는 분들도 차가 마음대로 들었다 나갔다 못하고. 지역 주민들 뭔가 다른 의견 수렴을 한 거에 저거를 과연 설치한 건가 좀 의문이 많이 들긴 해요. 사실 그런 부분 좀 아쉬울 따름? 대부분 공공조형물은 시내 중심이나 내방객들이 자주 오고 가는 지역의 관문에 설치되기 마련인데 양구군의 경우 분산 설치가 눈에 띕니다. 양구읍을 중심으로 면에서 리단 위까지 군 안팎으로 가장 많이 조성된 것이 백자 관련 조형물인데요. 조선 백자의 발생지라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되나 크고 작은 조형물이 셀 수 없이 조성돼 있다 보니 오히려 과시형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수군 화백의 생전 모습을 담은 동상이나 화백의 작품을 형상화한 작품들 역시 전시용으로 설립되면서 과하다라는 평가도 심심치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여기 만들 때는 이제 군인 면회객들,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외지인들, 그분들의 이제 내막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좀 깨끗한 모양을 좀 보여주고 싶고 지역이 또 읍에 국한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위치를 선정해 줄 때 그런 어떤 조형물로다가 여기는 박수군 미술관입니다, 여기는 무슨 체육관입니다 이런 걸 좀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스포츠 메카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되었다는 18m 높이의 스포츠 영웅탑은 탑을 세우는 데만 약 6억 원이 지출됐지만 인적이 드문 외곽에 서 있어 찾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100여 개가 넘는 공공조형물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된 조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양구 랜드마크로 알려진 해시계입니다. 2009년 기네스북 등재 등을 목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시계가 설치됐는데 순금과 청동으로 만들어진 데다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 쓰인 금액까지 합해 모두 약 8억 원 가까이 지출됐습니다.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사업, 지금이라도 제동을 걸 순 없을까요? 양구군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인터뷰는 안 해요. 우리 지휘부 차원에서 언론과 조형물 관련 인터뷰는 자제해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터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없고. 공공조형물로서의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선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저희들이 그 지역적인 여건이 내방각이 많아서 저희도 자구책으로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서 좀 위치를 선정하거나 어디 알림을 하거나 하는 그 시설물로다가 조형물로다가 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좀 많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걸 잘 관리를 해서 더 실용성 있게 어떤 그런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게 해야지 더 많이 만드는 거는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조형물이 있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도학초등학교 부근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 상징물 16m 높이의 일명 거대 농부상인데요. 글쎄 조형물은 상당히 참 멋있게 잘 졌는데 이 주위 환경이나 주위 이런 부대 시설이란가 이런 거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전문 관리인을 둬야 돼. 이 정도 규모라면 전문 관리인이 없으면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전온다고 그래서 되겠어요? 이거 전문 관리인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존재감 확실한 큰 덩치와 다르게 이곳의 역할은 오리무중인데요. 여기에 정식 명칭은 무릉도원 번역활성화센터입니다. 침체된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거금 14억 5천만 원이 투입된 국가사업인데요. 그동안 이곳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던 걸까요? 건물이 있는 주변으로 5개 마을이 네. 이제 5개 마을이 합쳐서 그 지역을 좀 잘 살게 하자는 그런 이제 취지로 공모 사업을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나라 사업에다가. 네네네. 그래서 그거 이제 50억이라는 이제 사업비를 받았고 이제 그 50억 중에서 이제 그 권역 이제 지금 있는 그 이제 건물을 5개 마을이 공동으로 어떤 행사나 이제 뭐 마을 잔치를 한다든가. 2007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을 발전에 구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2012년 완공과 함께 운영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마을 번영을 위한 수익 사업 자체가 금지됐기 때문인데요. 자기 자부담 공사비의 20%를 내고 이제 너네가 건물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자부담 하나도 안 드리고 공공 건물로 쓰든지 둘 중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처럼 이제 회의나 교육 이런 용도로만 써야 되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든 활성화시켜 보겠다 공을 들였지만 번번이 무너지기는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민들이 잘 먹고 살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법제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영업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서는 이게 예산 낭비다 뭐다. 체험객을 받기 위해 쓰이는 인건비부터 전기료, 자재비까지 투자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운영 중단에 이르게 된 건데요. 고성군이 발벗고 나설 수는 없었을까요? 그 사업은 상향식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뭔가를 결정을 내려서 우리한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십시오 하면 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 돼서 10년 되고 나면 이제 그 지침의 영향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입찰을 통해서 누군가가 활성화시키겠죠. 그럼. 몇 억을 투자해 건물을 지어놓고도 규제에 막혀 수년간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과연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서로의 책임을 떠밀지 말고 민과 군이 힘을 합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0년을 인생을 여기다 다 버렸죠. 10년 인생을. 나 사실 건물을 이렇게 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후회는 안 해요. 못 사는 마을에 그 어떤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그런 법 테두리 안에다가 가둬놓고서는 운영하라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난감한 거죠. 근사하게 지어놓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도마 위에 오른 공공조형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로 심의 기준과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있으나 전국 243개의 지자체 가운데 140여 곳만이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는 이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을까요?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 금액을 공공조형물 설치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부터 무분별한 조형물 건립에 제동을 걸고자 나섰는데요. 이행 신태 점검 결과 좀 많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좀 만들고, 그 내용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좀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담은 겁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인데 말 그대로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 선택에 따라 조례나 규칙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자체별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권고한 5년 동안 강원도는 얼마나 이행했을까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제 춘천시하고 원주시는 이제 조례 제정 전반적으로 이행을 완료한 상태고요. 속초시하고 횡성구는 조례는 있는데 내용상 일부 조금 조례 내용이 좀 미흡한 상태이고, 나머지 14개 지자체는 조례도 아직 없는 상태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제도 개선에 응한 곳은 단 2곳. 속초와 횡성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지난해 11월 고성군이 뒤를 이어 조례 제정을 마쳤습니다. 매년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면서도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나 규칙이 수립되지 않는 까닭,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이 시나 군의 행정력을 보여주는 방식을 항상
그 조형물을 세우는 것들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 행정부의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따라서 그 절차들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시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나 충분한 여론 수렴, 투명한 관리 체계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의 경우는 어떨까요?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5개 시군에 직접 물었습니다. 공공조형물은 사실 상위법이 없고 저희 조례로만 제정이 돼 있어서 이거는 각 시군별로 관리를 해요. 저희가 뭐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진 않고. 조형물을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뭐 사문서 그런 조형물을 한다 그러면 주민복지실에서 뭐 담당을 하고요. 체육시설 아니면 공원에 설치하는 거라 그러면 경제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조례가 생긴 이후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지금 말씀드리는 그거 하나고, 그 전에는 아마 공공조형물로 관리된 건 아니고 아마 뭐 예를 들면은 뭐 충원시설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됐었을 거예요. 각각 개별 부서에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해 놓은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행되지 않았고 담당 부서나 담당자 부재,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어떤 그 조례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어떤 그런 그 조형물이 설치되고 관리되는데 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돼야지만 이 조례가 조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나 상징물 형태의 공공조형물 외에도 미술작품에 대한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가 촉구되고 있는데요. 회화나 조각 등 적지 않은 미술작품이 공공조형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술 작가들에 대한 보호와 인력 확충에 대한 장치들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인력들이 중앙으로 집권이 되면은 다양한 감수성들이 무시가 되고, 그리고 표현이라는 부분이 획일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화의 질을 떨기는. 공공예술작품이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행정수순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예술가 모두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일부 지자체가 행했던 조형물 공모비리 사건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관리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들어요. 도 단위의 공공미술위원회 같은 것이 중심이 돼서 작품이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뭐 유지 보수를 위한 어떤 장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정작 시민들은 언제 어디에 세워지는지 모르고 지자체 차원에서 깜깜이식으로 진행되었던 공공조형물 건립 논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꼭 상을 받지 않았던 지자체라 하더라도 양구군이 오히려 이번을 기회로 좋은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그 개선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의 의지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간 예산 낭비 사례로 손꼽혀온 양구군의 경우 빠르면 올해 2월 말일까지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흉물로 방치되는 조형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방안과 책임감 있는 실천이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